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촬영 감독입니다. 네. 뭐 좀 어색하네요. 우리 촬영 감독님입니다. 오늘 왜 모셨냐면 저번에 제가 창고를 구하면 좋은지 뭐 이런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그 영상 이후에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창고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구할 때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로 저 오늘 여기서 같이 우리 촬영 감독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고 처음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게요. 우선 이 우리가 창고를 구할 때 조건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이 초보 기사님들이 처음 창고를 구하려면 너무 커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한 10평에서 13평 정도. 10평 뭐 왔다 갔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창고로 알아보니까 창고는 그런 매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런 소형 창고가 거의 500에 50 기준으로 사실은 네. 알아봤었죠 그때. 창고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그런 창고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죠?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이거 끝나고 밥 먹으려고요. 자, 화장실도 네. 없거니와 화장실이 사실 창고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넬 창고를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 창고를 50만 원 정도에 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맞아요. 거의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 금액에 구하려면 좀 정말 작은 상가 1층에 있는 뭐 그런 이렇게 보통 껴있죠. 이렇게 코너에 껴있거나 이렇게 껴있는 조그맣게 사무실. 무슨 뭐 복권방. 그쵸. 뭐 우리가 했던 데가 딱 그런 데거든요. 네, 로또 파는 그런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식집 정도 공간.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좀 이제 상권이 활발한 데는 주차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좀 활발하지 않은 조금 외진 곳에 주차가 가능한 곳을 처음에는 구했었죠. 네. 저희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아무래도 중심가 쪽으로 나가면 차를 대기가 힘들다는 거에 크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중심가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광고,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게 중심가에 불편하게 창고를 꾸리시는 분들은 이미 좀 외곽에 큰 창고를 따로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갖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 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다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내 지역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창고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컴퓨터를 준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네이버 부동산을 켜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실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창고를 얻는 거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쵸. 길을 아니까 어디 지역에 창고가 있는지도 다 알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창고를 같이 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이 동네에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우선 집 근처로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리로 이사하신 건 다들 아시니까 이제 구리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을 모르니까 거의 지도랑 같이 물론 여기서도 지도가 보이지만 어느 길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항상 같이 켜놓고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이제 창고 매물이 이제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메뉴에서 상가 업무 공정 토지라는 탭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매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뭐 28억짜리 매매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디테일, 세부 사항 건물이랑 토지는 우선 제외하고 네, 전혀 저희랑은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꺼주고 거래 방식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월세로 선택을 하고 가격대도 뭐 보증금 뭐 1억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뭐 저는 쓰지 않고 그냥 월세만 가지고 검색을 했었거든요. 그럼 한 70만 원 정도로 검색을 해볼까요? 70만 원까지
이제 1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이제 하면 확 줄었죠. 지금 매물들이. 동그랗게 나오는 것들이 퍼렇게 보이는 게 우리의 이것들이. 조건에 맞는 데들이라는 그쵸.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지산센터를 뺄까요? 네. 그래도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근데 있으니까. 저희도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는 고려를 했는데 그 뺀 이유가 월세가 따로 있고 이 관리비. 지식산업센터는 관리비가 무조건 붙습니다. 근데 그 관리비가 무시 못해요. 아무리 작은 평수라고 해도 보통 20만 원 이상 나오죠. 그게 평당 얼마로 책정이 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고 20만 원을 더해 보니까 무조건 거의 100만 원.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서는 이제 저희는 70만 원짜리 창고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 이상, 100 이하에서 창고를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고 구한 건데 아무래도 100만 원을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는 배제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뺄까요? 예. 빼주면 이렇게 또 선택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9개에 따른 매물들을 요 왼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또 선택을 해야 될 게 층수. 층수는 무조건 1층이 아니면 1층. 좀 불리하죠. 저희 에어컨 창고는. 저렴한 건 거의 지하나 2, 3층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층수를 1층으로 해주면 조금 더 빨리 걸러낼 수가 있어요. 요까지 걸러내면은 거의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매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그쵸. 궁금하죠. 네 그러면 확대를 이렇게 해서 가서 거리뷰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 어떤 건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딱 뭐 봤는데 여기는 뭐 못 들어가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보기에도 주차할 공간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인도랑 인접해서 요런 건 거의 상가라고 봐야죠. 뭐 음. 요런 매물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거리뷰를 통해서 미리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대략적인 이렇게 왼쪽에 보면 주소도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요 부동산 전화번호 부동산 전화번호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확인을 하고 전화할 수 있고 이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창고 물건을 갖고 있는 데들은 다른 물건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저희처럼 소형 창고는 매물을 올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조그만 상가나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검색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런 우리 사정 조건들을 얘기를 하면 맞는 물건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되게 많이 해봐야 되죠. 창고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창고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해보면은 좀 다양한 매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 창고가 어디 있는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성뷰로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창고가 좀 있을 만한 곳이 느낌이 달라요. 음.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주거 지역이랑 곳들과 틀리네. 네, 이렇게 보시면 녹지가 막 있잖아요. 네. 이렇게 녹지가 있는 근처에 보통 찾는 그런 판매 창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창고가 한 매물이 있으면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대략적으로 위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주소가 여기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요 지도로 비교를 해보고 우리 집에서 어느 차길을 통해서 가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길찾기를 해서 가보면 이제 승용차로 몇 분인지 이런 게 그쵸. 나오죠. 자동차를 해서 근데 이게 정확한 지도가 안 나오지만 여기 지도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타이어뱅크 근처니까 이렇게 한번 검색을 왜냐하면 물건지 주소를 정확하게는 안 넣어놓죠. 안 넣는 왜냐하면 경우가 많아요. 직거래하러 네. 직접 가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주소가 보통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 가까이 보이는 곳들을 이제 대조를 해서 저는 이제 검색을 했었죠. 그래서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혹시 가는 길이 너무 막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그렇구나. 검색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창고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다 보면 그 전반적인 근처 부동산에 대한 감이 없어도 부동산들 통화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 위치 어딘데 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또 다른 창고는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봐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몇 번 검색을 해보면 사실 대략적으로 감이 와요. 아, 이 음. 동네 정도면 최적인데? 라는 이제 감이 오면 그 동네 부동산을 뒤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음.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다 해서 저는 몇 평 정도의 창고를 원하고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 화장실이 필요한지 이러면 거의 아마 그런 매물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없어요. 네, 그런 되게 매물. 귀해요. 소형 되게 창고 귀해요. 진짜 귀해요. 거의 소형 창고 찾습니다 이러면 소형 창고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을 상가 제외하지 마세요. 상가나 사무실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대로변에 있는 컨디션 좋은 상가들이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못 쓰는 거지. 좋은 거 되게 많죠. 근데 100만 원 대로변은 광고 효과도 있고 하니까 창고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이제 보게 되면. 근데 좀 외진 곳으로 가면 그런 상가들이 또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제외하지 말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다 뒤져보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전화해보고 인터넷으로 충분히 이제 좀 찾아보면 이제 부동산 한 여러 군데다가 얘기를 해놓으면 한꺼번에 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치. 네. 시간을 미리 이렇게 좀 차이나게 잡아서 네. 요 부동산에서 제시했던 물건들 중에 우리가 이제 먼저 저희는 사진을 꼭 보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남양주를 넘어오는데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해서 사진으로 거의 마음의 결정을 한 다음에 가서 계약하는 식으로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소형 창고는 마음에 딱 드는 물건이 나오면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맞아요. 계약할 수 있는 돈을 미리 딱 마련해서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들어도 금방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미리 좀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미리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네. 아니면 거리뷰 활용해서 거리뷰 확인해도 되고 그 동네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거를 이제 주의해야 되냐면 저희도 요번에 남양주 오면서 느낀 건데 동식물 창고 요게 뭔지 몰라서 처음에 좀 되게 혼돈스러웠거든요. 동식물 창고라는 게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근린상가가 아닌 창고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뭐 어떤 직접 농사를 짓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데 쓰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창고이기 때문에 그 용도 외로 사용을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 남양주 쪽에 단속이 엄청 많이 나와서 벌금을 받은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왜 제가 근사했던 그 창고가 그런 창고였는데 거기를 못 얻었죠. 거기 창고주가 아무래도 단속 나올 것 같다. 좀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 월세 얼마 안 되는데 나도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 벌금 내면 좀 그렇고 당신도 들어왔다가 뭐 용도 변경으로 해서 다시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불편할 것 같다 해서 저희도 창고를 다시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 게 지금 현재 창고입니다. 산흥이고. 서울 근교는 사실 거의 다 동식물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수도권에서 창고를 알아보면 맞아요. 싼 데는 다 동식물이에요. 대부분. 농창고라든지. 근생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는 거는 예. 염두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당 시세가 보통 한 3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으면 여기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뭐 조건이 맞는 창고가 많지는 않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알아보지 않으면 되게 마음에 드는 창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찾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는 정말 운이 좋았죠. 그만큼 또 많이 알아봤죠. 와이프가 집에서 많이 알아봐주고 사진 다 본 다음에 탁 가갖고 바로 계약.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못 구해요, 여러분. 구하기 힘들고. 또 뭐 하면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부동산. 그쵸? 부동산도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되게 잘해주시는 데가 있고 되게 못해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못해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잘해주는 건 뭐고 못해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전에 뭐 요금,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 다 정리까지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얼마만 내면 되고 이런 처리를 일일이 원래는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해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데랑 거래하면 좀 불편하죠.
나중에 그러지. 갑자기 뭐 고지서 날라와갖고 전 주인이 냈어야 됐는데 안 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면 결국에 큰 문제는 없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 수수료율이 복비라는 게 딱 정해진 퍼센트가 뭐냐면 최대 이만큼까지는 받아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얼마가 됐든지 그거는 이제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몇 퍼센트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줄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서 복비도 적당히. 거의 최대 수수료가 적혀 있다는 거. 네. 우리 얼마 냈죠? 받을 수 있는. 처음 창고는 조금해서 금액도 작으니까 한 20만 원 내외로 나왔던 것 같아, 복비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20만 원 벌라고 막 이틀 3일을 뒤져갖고 우리가 원하는 창고를 해주기도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창고는 조금 커져서 한 6, 70 정도. 6, 70 정도는 예, 그랬던 나왔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도 창고가 커지고 금액이 커지면 더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얻었던 창고는 월세 40에 보증금 500만. 500만 원. 그리고 현재 얻어 있는 창고는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월세 70만 원. 요 정도입니다. 이거를 또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데가 있고 안 끊어야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끊는 게 낫죠. 사업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간이면은. 네, 임대인이 간이면 좀 불편하죠. 그런 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또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전기는 우리가 쓸 만큼 충분히 들어와 있는지 또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 있으면 주인이랑 협의해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할 때 좀 과다해서 낮춘 경우거든요. 그것도 몰랐으면 저희도 한 2달 동안 전기요금 기본 10만 요금이 원? 10 얼마 정도요. 기본 요금이 10 얼마를 냈어요. 말도 안 되죠. 펑펑 써도 그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가 안 해봤던 분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서 이렇게 계약하면서 설명해주고 할 때 저는 이런 영상에 찍는 녹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그거 켜놓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알아보는 거죠. 뭐 여기서 뭐 잘못된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문제 됐을 때 이 녹음한 걸 갖고 가서 이 사실 이렇게 여기서 다 얘기했다고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일이 사실은 뭐 그렇게. 그렇게 크게는 없죠. 뭐 부동산 사무실 있는 데 가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겁이 많이 나니까 막 그렇게도 했었어요. 예, 아니, 거래를 해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괜찮은데 항상 조심하셔야죠. 뭐 혹시라도 뭐 집 근처 정말 가까운 데를 원해서 지식산업센터 원하시는 분들은 그 탑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치.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으니까 맞아요. 내 창고 앞까지 차를 바로 이렇게 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알아보시고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창고가 침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침수돼 갖고 혼났습니다. 뭐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는 알아보시기 힘드실까봐 이런 영상도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아무래도 구하기 힘들고 처음에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좋은 창고 구해서 사업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같이 할까? 자, 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여론 감독입니다. 다시 해볼래? 안녕하세요. 촬영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싫은데? 다시 한 번만. 이 제대로 해야지. 내가 먼저 할게. 네가 먼저 할래? 아니? 알았어. 안녕하세요. 같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 촬영 감독입니다. 예. 오늘 촬영 감독님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